자, 오늘도 우리 수강생 여러분 들어오셨네요. 물론 자발적인 수강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쌍대 개념 혹은 대비되는 개념을 통한 경제학 연습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시장 실패와 계획 실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는 시장 경제 체제의 단점 혹은 문제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획 실패는 계획 경제 체제의 단점 혹은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시장 경제 체제의 단점은 계획 경제 체제의 장점이 되고 또 계획 경제 체제의 단점은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 성공 대 계획 성공 이렇게 대비시켜서 봐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제시하면 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그렇죠? 다섯 가지. 자, 이것도 우리 시청자,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10초 정도를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0초, 50초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이미 우리가 이제 숙지를 했고, 정답은 이제 뒤에서 어, 네, 설명하겠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재미있게 보면은, 자, 이 두 사람의 그 대결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은 뭐죠? 시장 경제 체제. 이쪽은 뭐예요? 계획 경제 체제. 이쪽이. 물론 이제 여긴 공산주의라 그러고 여긴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즘, 가치 판단,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쪽은 시장 경제 체제, 이쪽은 계획 경제 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뭐죠? 보이지 않는 손이죠.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카르 막스는 어, 대비를 시키면 이쪽은 보이는 손이죠. 보이는 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기 위해서 이해해야 할 내용은 경제체제의 유형이죠. 시장 대 계획.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뭐죠? 시장에서는 가격 신호등. 그렇죠? 계획에서는 명령. 이 경우도 이미 우리가 그 앞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시장경제체제의 단점, 교육경제의 단점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보면 되겠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시장 실패다, 그렇죠? 시장 실패다. 또 교육경제체제의 단점은 교육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장 실패되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계획 실패되는 말은 이제 잘 쓰질 않는데 우리가 대비시키기 위해서 편의상 만든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뭐 우리가 뭐 기존 경제학 책이 없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되는.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연 그러한 단점들, 장점들이 있을 때 어느 경제 체제가 더 우월한가, 즉 성과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체제의 유형이죠.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것이죠. 계획과 시장.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제학 연습하기 3번 동영상 거기서 확인하면 되겠고 이미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교육경제 체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 해결 이미 이해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뭐죠? 명령이죠. 명령.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있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경제학 연습하기 3번 동영상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경제 체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 해결은 가격 신호등이죠. 그래서 이 가격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는데,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 역시 경제학 연습하기 동영상 세 번째 동영상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체제죠. 잘못했는데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 교육경제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제가 많았죠. 실제적으로 소멸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자, 교육 실패. 자, 그렇죠. 이거 단점들은 교육 실패다. 자, 그러면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소비자 선호가 무시된다. 그렇죠. 줄을 서야 되잖아요. 배급제할 때 줄을 서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구소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사진 같은 걸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구소련이 몰락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소비자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명령을 받는 사람들, 국민들에 대한 선호를 완전히 알 수가 없죠.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효율성이 높지가 않아요. 자, 명령은 뭐죠? 명령은 시킨 대로 100%를 하면 돼요. 그것이 뭐예요? 최고 목표가 되겠죠. 150%, 200%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대 사회를 보면 되죠. 군대 사회에서 자, 100% 해라. 그랬는데 뭐 이런 방공호를 파는데 200%를 하면 안 되겠죠. 딱 거기에 맞춰서 100%만 하면 돼. 90% 해도 안 제재가 있으니까 100%가 여기서 최고 목표래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이나 이런 교육경제 체제에서는 이거를 넘어서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해가지고 100% 이상, 200%한 사람들을 영웅칭으로 영웅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효율성을 올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 그 북한 같은 경우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뭐 새벽별 보기 운동의 영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건 왜냐하면 효율성이 이게 저하가 되게 돼 전반적으로. 물론 영웅들도 있어요. 열심히 그 체제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자, 있는데 이것은 뭐야?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세 번째 계획과 실제가 어때요? 일치할 수 없죠. 여러분들도 뭐 공부 스케줄 짜놓으면 어때요? 4시간 자고 해야 되겠다. 잘 됩니까? 안 되죠? 일치하지 않. 일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찬스, 우연이다 이거죠. 우연. 자, 이게 중요하죠. 이 계획 자체가 복잡해요. 복잡해. 그래서
구소련의 경우는 7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이 7만 개가 이쪽으로 쭉 7만 개 제품들이 가. 또 여기에 뭐 자동차다 그러면 트랙터다 그러면 이 밑으로는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또 다 있어. 수량이 다. 자, 얼마나 이게 뭐 최근에 보면 자동차 부품이 어때요? 승용차의 경우 3만 개, 뭐 4만 개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다 짜줘야 된대. 얼마나 복잡해. 그나마 구소련에서 이게 가능했던 거는 수학이나 컴퓨터가 발전돼 있었죠, 먼저. 구소련이 먼저 달나라도 보내고 또 동구권 쪽에는 수학, 수량 이런 게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그나마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계획경제체제의 정치인들은 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죠. 시장경제체제에서 그 정치하는 뭐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 계획 이거 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알아서 다 하니까 얼마나 이 문제를 하지 않아요. 예? 여튼 계획 자체가 굉장히 복잡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계획 실패, 계획 자체를 짤 수가 없고 짜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일단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죠. 골치가. 그러니 어떤 한 그 계획경제 체제에서 그 어? 지도자, 지도자,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참 골치가 아플 거예요. 이거 다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다 해결해 줘야 되잖아. 얼마나 어렵게 스트레스 받겠어. 그렇죠? 쉽게 생각해. 우리가 어?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이제 이러한 단점들은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이 되겠죠. 줄 안 쓰죠. 소비자가 왕이죠. 막 기술 혁신하죠. 막. 이거는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치가 되죠. 네 번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맡겨놓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 네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섯 가지도 있는 거예요. 네 가지는 예시를 한 거죠. 자, 이것의 그 공통점이 뭐죠? 명령이 실패한, 명령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되죠. 자, 시장경제체제의 단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시장경제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실패다, 마켓 페일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자, 독과점 문제, 그렇죠. 큰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있고, 자, 소득 분배 문제가 있죠. 아, 빈익빈 부익부 이것은 뭐 많이 얘기하는 거죠. 또 공공재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응? 이것은 이제 무임승차 심리 때문에. 응? 자, 네 번째는 외부성의 문제가 있어요. 공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여러 가지 뭐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에, 공통되는 그 문제점에 그 공통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원인이 있다면, 그 가격 신호등이 어때요? 가격 신호등. 이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뭐야? 가격 신호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볼까요? 독과점 문제. 대기업이 가격 신호등을 조작하는 거죠. 빨간불, 파란불을 조작할 수 있다.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물론 무조건 높은 가격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이윤,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가격을 책정한다. 자, 이 문제가 있죠. 이 가격대로 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또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아요. 무임승차 심리가 뭐죠? 공공재는? 공공재는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러한 그렇죠. 무임승차. 서울에서 부산 가는 철도 탔을 때, 기차 탔을 때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슬쩍 타도 괜찮다는 심리죠. 이거 역시 뭐야? 가격 신호등이 고장. 자, 가격을 내지 않기 때문에 죠 그래서 이거 가격 신호등이 고장. 공짜 심리는 사실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큰 문제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죠. 공해도. 공해. 이것은 뭐죠? 자,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으면 이것도 뭐야?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누구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해치더라도, 손상시키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가를,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가격 신호등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실패, 그럼 뭐죠? 가격 신호등이 고장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계획 실패는 뭐야? 명령이 실패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대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성과에 대해서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래서 오늘은 뭐 20분 조금 넘게 끝내기로 하죠. 어느 경제 체제가 더 우월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까 단점들을 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어느 경제 체제가 덜 나쁜가요?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시장이 더 좋아. 아니야, 계획이 더 좋아. 이렇게 해서 가치 판단을 가지면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뭐가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덜 나쁜가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경제학자로서는 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장 경제 체제가 계획적 경제 체제보다 덜 나쁘다. 세컨 베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겼다 이렇게 하면은 진영이 생기죠. 나 이쪽 진영이야. 나는 이쪽이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떤 객관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고. 자, 통계를 보면 이것은 뭐 어, 역사적인 실험을 할 수가 없는데 경제는 예, 역사적으로 보면 옛소련, 구소련은 이미 붕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980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980년대 이제 말에 소련이 무너졌는데 자, 여러분들 그때 상황을 따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보면 출처는 여기인데, 알겠죠? 이런 책을 내가 이제 쓴 적이 있는데, POD는 이제 교보문고에 가면은 그 POD, 있죠? Print on Demand.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만 이제 쓰게 돼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런 자료가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교육경제체제가 처음엔 높았어요. 경제성장도.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뭐 높은 적도 있었고, 뭐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1990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면서 그대로 그냥 무너져 버렸죠. 이때 이제 문제가 효율성의 문제, 이것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1980년대 중반에
1인당, 1인당이네,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소련은 40밖에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련은 지금 전쟁 중이고 국내 경제가 완전히 지금 수준이 안 좋죠. 지금도 그런데 여하튼 이 정도에 자, 북한 경제를 볼까요? 북한 경제도 이때 고난의 행군이라 했죠. 마이너스. 그렇죠? 북한이 실선으로 300만 명이 탈출했죠. 자, 지금도 역시 문제가 있죠. 그렇죠? 경제.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이제 그 실제 그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비교하면은 자, 20년에 보면 한국은 환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3만 2천 불. 북한은 뭐에 1,170불 정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 성과를. 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자, 이때는 많은 탈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데도 탈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때 이후로 뭐가 생겨났어요?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생겨나요. 물론 불법이지만. 그래서 장마당이라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먹고 사는 게 명령에 의해서 배급제로 받았지만 이제 뭐예요? 아, 배급제 문제가 있구나.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스스로 뭐야? 장마당이라는 거를 여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장마당. 이게 시장이죠, 시장. 그래서 사람들이 쌀이 나오면 쌀을 가져 나오고 또 옷이 나오면 옷을 갖다 팔고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장마당. 그래서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경제 문제는 이러한 책을 통해서 또는 뭐 이거 아니래도 또 다른 인터넷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제 이해하는 그 내용들은 이제 마치고 자,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계획경제체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아, 보니까 구소련 같은 경우도 효율성 때문에 망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반면에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가격 신호등에 잘 반응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정태적 효율성이죠. 이런 거는 물론이고 동태적인 효율성인 기술 진보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는 이제 이건 뭐야?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이죠. 그렇죠. 이거는 시장경제체제의 단점. 자, 이것도 뭐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소비자 그 선호에 맞게끔 생산하는 평대 분명히 시장경제체제의 단점들이 이 장점이니까 사고 또 경제체제의 문제가 사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어, 경제체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 시장 실패와 교육 실패를 대비시켜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 문제를 간단한 객관식 문제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그 개념들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25분이 되겠네요. 원래는 이제 20분 정도로 마치려고 했는데 데이터나 이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